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도 좋고 네. 삼성 SDI도 네, 좋고. 네. 2차전지가 지금 좀 조정받고 있는데 다시 좀 오를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 당연히 올라가죠, 그거. 왜 당연히 오르죠? 그 당연히. 그러면 최근 회장님 좀 주식 운영할 때 지금 요즘에 좀 뭘 좀 가장 고민하세요? 이제 언제 들어가서 네. 또 돈을 벌고 나오나. 이번에는 수익이 조금 제대로 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지난해 네. 손실 본 거는 네. 3월 말로 다 이제 복구가 됐고, 네. 그 4월 달에는 이제 오로지 수익이 난 거고, 네. 저도 지금은 또 현금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지금 다시요? 네, 그래서 다 매도를 하고, 오늘 아까 낮에 그 기아차가 네. 89,000원이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89,000원에 있는 거 싸그리 다 팔았어요. 89,700원을 찍어서. 근데 제가 89,000원에 다 팔았어요. 그래서 왜요? 이 주식은 제가 잘 아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가 오랫동안 보아온 주식 있잖아요. 네. 그거는 누구보다도 그 종목에 관해서 잘 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트레이딩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실적이 발표됐잖아요. 1분기 실적이. 엄청난 그 진짜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그래서 그때 가격이 9만 원이라는 가격이 이게 이 바닥에서 엄청 많이 왔잖아요. 네. 여기가 6만 원인데. 전부터 기아차 좀 좋게 보셨는데. 네, 늘 좋게 봤죠. 네. 그러니까는 이거는 한 번도 실수하거나 실패한 적이 없어요. 수년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전문가죠. 네. 여기 회사 다니시는 보다. 왜 파셨어요? 그러고서 또 떨어지면 사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잘 못 보시는 분들, 또 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갖고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직업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수익을 내나.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많이 갖고 있던 것들은 다 팔았고, 이제 나중에 또 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6만 원대 사서 지난달, 지지난달 제가 여기 나왔을 때도 누차 말했지만 처음 목표가가 8만 원이었어요. 8만 원. 네, 기아차. 네, 기아차. 그래서 네. 79,900원에도 제가 다 팔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7만 5천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8만 원을 뛰어넘은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저항선이었다가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7만 원, 8만 원에 다시 사면 돼. 그렇게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9만 원까지 왔잖아요. 네. 이게 10만 원이 역사적인 고점이거든요. 10만 원이요? 네, 그때가 언제 때냐면 네. 애플카 네. 관련해가지고 2021년 네, 작년. 재작년 1월이네. 제가 안 봐도 다 알고 있어요. 그 스토리를 다 깨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 스토리. 그래서 6만 원일 때는 차트도 되게 나빴었거든요. 네. 지난해 말 12월 30일 네. 그리고 올 1월 달 이럴 때 6만 원 초반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래도 회사 가치가 있으니까 저거는 무조건 먹는 주식이다. 수익이 나는 주식이다. 그럼 그때 그냥 무조건 사는 거예요. 네,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그 가격이 단기간에 지금 고점이다라고 본 거죠, 저는. 네. 그러고서 만약에 요게 8만 원 초반 있잖아요. 여기까지 떨어지면 그냥 사는 거예요, 또. 오래 갖고 갈 필요도 많은 없어요. 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회장님께서는 이제 기아차 이 종목을 이제 장기 투자하신 분이 아니라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니까. 아니죠. 아닌가요? 그거 몇 달 갖고 있으면 장기 투자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좀 지긋하시고 하니까 이분은 아니.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서 지금 이제 기아차를 안 좋게 보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얼마나, 제가 배당도 많이 받았는데. 그럼 기아차 워낙 잘하시니까 좀 아. 뭐 매매 타이밍 좀 팁 한번 좀 주신다면. 그러니까는, 네. 원래는 대형주도 마찬가지인데, 대형주는 매매를 할 때, 저는 단기 투자 잘하지만, 장기 투자도 잘해요. 그래서 저를 단편적으로 보시는 분은, 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빠서 팔았나 절대로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수익을 극대화해야죠. 그리고 또 거래도 한 번씩 해줘야지 그 증권 회사도 먹고 살죠. 그 처박아 두고서 그냥 오랫동안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수수료 못 먹고 살아요. 그래. 그죠? 그러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그 거래세도 좀 내고 그래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단기 고점일 때 잘 네.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여건에서 실적은 되게 좋은데 이 정도 왔으면 이제 한번 팔아주고 여기에서 만약에 21선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또 다시 사놓고 그런 거죠. 어느 정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다른
대형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 삼성전자 있잖아요. 네. 그게 95,000원 갭 상승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크다란 게. 그러면 무조건 매도하는 거죠. 요번에 2차전지 말 많은 에코프로 있잖아요. 그 크다란 주식이 20% 이상 올라가고 그러면 정상이 아니거든요. 네. 그럴 때는 매도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게 이제 3년 전이죠, 벌써. 그러니까는 이 삼성전자가 이게 갭 상승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2021년 1월이었네요. 벌써 시간이. 그렇죠. 벌써. 네, 그래서 2년이 넘게 지났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이 삼성전자 같은 그 큰 주식이 갭 상승을 해가지고서 이것도 또 처음 봤어요. 이런 것도. 오래 하잖아요. 주식 투자를. 그래도 새로운 거를 이렇게 할수록 새로운 거를 한 번씩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게 뜬금없는 얘기지만은 SK텔레콤 500만 원일 때도 주식 거래를 한 사람인데. 도대체 언제적인가요? 그거? 네? 그거는 1999년. 그때 액면가 5,000원일 때. 네. 지금은 액면 분할을 하고 또 분할도 한 거예요. 기업 분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객단가가 많이 낮아졌지만. 그러니까는 그러면서도 이런 현상. 그러니까 쭉 보면서 그 대형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수조 원 되는 그런 기업이 갭 상승을 하고 너무 이제 투자자들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 그게 앞으로도 이제 그런 일이 계속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식 투자에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 옛날에 과거에 그 80만 원 넘을 때 있거든요. 그 이제 5조 원 천문학적인 돈이죠. 그거 이렇게 큰 주식에 70만 원 이렇게 될 때 이렇게 해서 큰 주식들이 사이즈가 엄청 큰 주식들이 그런 것들이 그냥 갭 상승하고 그냥 크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매도할 준비, 매도하고서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을 봐야지 되는 거죠. 모든 주식이 다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 수십 년 하면서 주식 투자하면서 겪은 경험인 거예요. 경험. 아, 이럴 때는 위험하구나. 이럴 때는 수익을 실어내야 되는구나. 그게 이제 저한테는 몸에 밴 거겠죠.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제가 기사 보니까 현대차도 기아랑 마찬가지로 올해 1분기 역대 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하면서 1분기 영업이익이 약 3조 6천억 원,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고 삼성전자 뛰어넘어서 상장사 전체 1위 자리에. 아, 그럼요. 저는 그래서 진짜로 오늘 그 뉴스를 보고서 제가 뭐 현대차를 구매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기아 배당도 많이 주고 몇 년 전부터 제가 기아차 좋아하고 현대차 좋아하는 이유가 배당도 많이 주고 그래서 이 기업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게 진짜 축하할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게 뿌듯하고 그래요. 이 현대차, 기아차 몇 년 전에만 해도 비관론이 특세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가격 경쟁력, 그러니까 싼 가격으로 조금 어려운 나라에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이제 싼 가격으로 많이 판다. 기술이 뒤떨어진다. 그런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주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진짜로 요번에 전기차도 엄청 많이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진짜 대단하다고. 그 여러 가지 또 미국의 IRA 그거로 인해 가지고 그 판매에도 제한을 받고 혜택도 전기차 혜택도 못 받고 그런 와중에서도 아무튼 실적이 대단한 실적을 보여준 게 역시 우리나라 최고다. 우리 그 현대차, 기아차 최고다 하고 진짜 대단한 그 회사 관계자들이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어요. 저 실적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저거는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주가는 이것도 역시 갭 상승한 거니 이격이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호재가 나오니까 우리가 주식 여건 중에 그거 있잖아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 실적이 확정되니까는 이제 일단은 매도를 한 거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또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기아차보다는 덜 올랐거든요. 현대차가 기아보다는 덜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면 이럴 때 아주 좋잖아요. 그죠? 21선에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그냥 매수하는 거고 요즘에는 이 변동폭이 전체 주식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10%씩 차이가 나는 게 대형주들도 그러니까는 이 대형주들은 우리는 대형주라고 그러잖아요. 일반 투자자들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개별 종목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다 이 차트 보고서 많이 매매를 하거든요.
여기서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들, 큰 손들 입장에서는 우리 개별 종목, 이거 20만 원짜리를 2만 원짜리 주식하듯이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는 이럴 때는 무조건 매수하고 이렇게 갭상승했을 때는 일단 매도를 해놓고 네. 그래서 수익 챙기고. 그 회장님 파신 이유는 아까 단지. 기아차 마찬가지로 그 회사가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주가가 충분히 좀 올랐기 때문에 올랐기 가격이 좀 때문에. 비싸다 생각하셔서 네. 파시고 또 네. 가격이 좀 싸지면 다시 네, 사시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최근에 혹시 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어떤 주식을 사는 게 좀 좋을까요? 지금은 제가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아, 지금 좀 기다리시나요? 지금 기다리는 게 이제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자기 자금 규모에 따라서 이게 투자하는 어쨌든 돈을 우리가 수익금, 네. 수익률 그렇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1억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이 100만 원 벌려고 투자하는 것보다 좀 큰 돈을 벌려고 하겠죠. 그럴 경우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게 수익이 많이 나겠나? 아니면 다른 주식에 투자하는 게 수익이 많이 나겠나? 그런 전략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 아까 말씀드린 기아차나 삼성 SDI 같은 거 사는 계좌는 따로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자금이 조금 큰 규모.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60만 원 초반에 많이 샀었거든요. 그리고 80만 원, 75만 원 이후에 팔아먹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쪽이 저는 2차 전지 쪽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네.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네. 뭘요? 종목을. 아, 2차 전지가 지금 좀 조정받고 있는데 다시 좀 오를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 당연히 올라가죠, 그거. 아, 왜 당연히 오르죠? 당연히 지금은 핵심 그쪽인데, 단지 지금은 원인은 한 가지.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는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얼마나 좋아요, 또 수익 내기가. 그럼 요즘은 들어볼게요. 2차 전지 주가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조정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단기 가열에 따른 불공정 뭐 거래 단속 우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 조정이 하락으로 이어지는 조정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그건 이제 과거에 일시적인 그 이슈 있잖아요. 테마주라는 거. 그런 거는 그 테마가 지나가고 나면 또 이슈가 지나가고 나면 폭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아바타 같은 거 있잖아요. 영화 나오고 그러면서 3D 이슈가 붙었잖아요. 일시적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가가 그 당시에 많이 올라간 그 개별주들은 상장 폐지된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 선거 끝나고 나면 대선 관련주 해가지고 다 폭락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2차 전지는 기본적으로 틀리죠, 이것들은. 그러니까는 이제 요번에 너무 과하게 올라갔고, 그래서 올라간 것 없이 떨어지면은 그 아주 절호의 기회 아니에요. 네. 그럼 이런 조로의 기회 때 또 모든 종목이 괜찮다고 다 그렇지는 않죠. 않을 건데 어떤 종목을 캐치를 해야 될까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종목, 그리고서 역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 돈벌이가 좋은 종목. 예를 들어서 삼성 SDI 같은 경우 제가 개별 종목은 여기도 방송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개별 종목은 될 수 있으면 언급을 안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 제가 혹시 갖고 있다가 그 종목을 얘기하면 SDI는 워낙 뭐 대형주니까요.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 제가 괜찮은 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70만 원. 그 이제 70만 원 이렇게 지금 보면 120일선이네요. 네, 121선 여기에 딱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물론 추가 하락할 수도 있어요. 여기도 67만 원이거든요. 제가 이거 언제 샀다고요? 이거를 23만 원일 때부터 산 거예요. 23만 원. 23만 원일 때 한참 예전이네요. 2020년 3월 달. 예, 맞아요. 그쯤이네요. 그래서 안 보아도 이 주식 그래프를 다 알아요. 그 전해에 2019년 있잖아요. 그때 11월 달에는 21만 원. 다 알고 있죠. 그러고서 그때 33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22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얼씨구나 해가지고 제가 그때 산 가격이 23만 원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에 아까 기아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는 웬만해서 안 까먹는다. 그거예요. 지금 그럼 그 의미가 셀 업체가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삼성엑스, SK이노베이션 세 군데인데 그 중에서 삼성 SDI를 좋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삼성 SDI를 그냥 잘 아니까 지금 좋게 보신다는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LG화학하고 LG엔솔 같은 경우는
LG엔솔은 고평가됐다는 말이 옛날부터 나왔었거든요. 처음 상장되고서 네. 우리가 상장되고서 48만 원에 나왔다가 제가 그때 저는 이제 이 언론하고 인터뷰해 놓은 것들은 이게 활자로 남아있잖아요. 인터넷에 딱 치면은. 네. 그때 제가 조심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유튜브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게 말한 게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혹시 말 잘못하면 나중에 그거 갖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봐. 네. LG에너지전이 네. 이제 상장하고 그 이후로 주가 네. 빠졌었죠, 많이. 예, 그런데 일시적으로 빠진 거예요, 이것도. 네. 그때 제가 40만 원 밑에서는 괜찮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어떻게 보면 56만 원이면 되게 비싼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아무튼 이거는 액면가가 500원짜리니까 네. 그러면 5,000원짜리라고 생각하면 500만 원이 넘는 주식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름 조금 매수하기에 불편한 것도 있는 거고 LG화학은 옛날에 이제 갖고 있다가 이거 분할하면서 이제 LG엔솔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스트레스 받은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네. 또 이제 기업 분할을 한다는 옛날에 말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이거 근데 그래프 되게 좋네요. 아, 지금 SK에너지 그래프 좋은 건가요? 아, 그렇죠. 이거 이럴 때는 이제 어제 여기까지 딱 닿잖아요. 딱 닿는 거는 이제 어제 급락하면서 집어 던진 거고 네. 이럴 때는 그냥 무조건 사는 거예요. 대충. 오늘 저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가가 17만 4천 원. 네. 그러니까 17만 5천 원에는 조금 걸리겠죠. 걸리겠지.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가격 조정. 이거. 그 다음에 기간 조정. 기간 조정이 조금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이 가격에서는 거의 손해볼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SK, 제가 이거 사전에 살펴보지를 못하고 지금 여기서 왔는데, 이거 좋네, 이거. 네. 네. 이 셋 중에서는 지금 뭘 제일 좋게 보세요? 그냥 뭐 대형주니까요. 아,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도 좋고, 네. 삼성 SDI도 네, 좋고. 좋고.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좋네요. 메모를 해놨다가. 아, 사시게요?